해독약에 아주 중요한 본초가 있어요. 코나무 일명 앞에서 소개했죠? 느릅나무 뿌리 껍질이 좋다. 나무 껍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뿌리 껍질이 참 귀하죠. 하지만 뿌리 껍질이 훨씬 효능이 좋아요. 유근피죠, 유근피. 자, 이것을 사다가 건재해서 사다가 물에 한번 담가 놓으시면 끈적끈적한 액이 나오죠. 그래서 덮을 때는 일단은 오래 담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겉에 있는 그러한 이렇게 잡질 불순물만 제거해서 바로 빼서 씻어서 덮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치료제로 쓰기 때문에 5번을 덮어라. 성미가 평하다 그러면 뭐예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미가 또 하나 있어요. 얘는 성미가 차요. 찹니다. 그래서 열증성 비염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 없다. 독이 없다. 그리고 또 달여서 먹어보면 또 달달한 맛도 나와요. 달달한 맛도 나오잖아요. 유근피를 이해하시고. 그래도 뭐니 해도 효능이 뭐예요? 청열 해독약이다. 청열 해독약이다. 유근피는 염증성 질환에 아주 좋다. 제가 전번에 우리 공부하러 온 분 중에 우리 산부인과 하셨던 분하고 그다음에 관절, 정형 이런 걸 하셨던 분인데, 그 아드님이 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의사분의 아드님이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각종 항생제로 계속 그걸 투여를 했는데도 부작용만 나서 제가 추천했던 게 바로 유근피가 들어간 처방이었어요. 유근피. 그러면 제가 이제 비염, 우리 열성 비염에 우리 청비차 그랬죠? 거기에 유근피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염증성, 그 다음에 항생의 역할을 쓰니까 효과가 좋죠. 그래서 많이 좋아졌던, 또 염증에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유근피는 뭐예요? 부스럼증에도 쓴다. 부스럼증, 피부질환, 종기, 붕청에도 사용한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끓여서 바를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소염, 항균 작용이 뛰어나다. 일명 요새는 뭐예요? 위암에도 많이 쓴다고 하죠. 그런데 위암에 쓴다고 했을 때 이게 뭐예요? 성미가 차다고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위염과 위궤양, 속이 쓰리고 열, 특히 열 증상이 있을 때는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뭐예요? 소화도 안 되고 또 차고 그 다음에 뭔가 추위도 많이 타는데 유근피를 쓴다. 이거는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 쓰면 독이다. 제가 항상 그랬죠? 약초는 칼을 쥐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베어내도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을 벨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약선차를 공부하는 우리 회원들은 저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잘해서 가감을 잘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 질환에도 좋습니다. 이게 유근피가 비누 만들 때도 이거 같이 가감하면 됩니다. 염증성 비염,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특히 위염에도 쓴다. 위궤양에 쓴다. 자, 이때 뭘 썼어요? 우리 위염과 위궤양에. 그렇죠. 오적꿀과 가감한 거 있었죠. 오적꿀이 뭐였어요? 갑오징어 뼈였죠. 갑오징어 뼈. 갑오징어 뼈를 잘 잘라지죠. 이렇게 가위로 잘라도 되고 칼로 잘라도 되고, 그래서 깍두기처럼 잘라서 작은 깍두기.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뭐예요? 약간 회색처럼 나게 덕정. 거기에다가 뭐예요? 백급, 백급이었죠. 백급하고 그죠? 페모. 그다음에 이 유근피. 웬만한 비염이나 궤양성 질환에 좋다. 궤양성 질환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속쓰림, 신물 넘어올 때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일명 뭐라고 했죠? 이름이 오패산이었. 그래서 오적고를 한 3배 정도 넣고 나머지를 비율을 1을 넣어서 각종 위염, 위궤양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역류성 식도염에도 한번 사용해 볼 만합니다. 미리 조금 용량이 적으면 좀 용량을 넓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근피는 항암작용에 쓴다. 모든 항암작용에 쓰는 약초가 다 뭐예요? 청열 해독약이 많죠. 어혈을 제거하는 약. 근데 어혈을 제거하는 약들은 다 뭐예요? 암세포에 뭔가 억제작용. 근데 청열 해독약은 어떤 작용을 하죠? 암세포는 염증이다. 암은 염증에서 생기는 거죠. 염증부터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열 해독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암세포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염증을 제거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전이가 된
그런 경우는 어혈약을 가감해서 전이를 억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 여러분, 울금이 어떤 약이죠? 울금이. 우리 암 환자들이 울금이 좋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뭐예요? 파혈약이에요. 어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강황 울금이 기를 소통도 해주지만 파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죠? 암세포를, 그죠? 억제하겠죠. 억제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뭔가 제거는 하지 못하지만 억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억제하면서 또 수술을 통해서 제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유금피가 어디에도 써요? 자궁암에도 쓰네요. 직장암, 그러니까 대장암에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자궁암, 직장암, 위암이 잘 걸리는 우리 변증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습열 재질에 잘 걸린다. 습이 조체되고 찌꺼기가 쌓이고 그 다음에 열이 생기니까 염증 생기고 대부분 다 보세요. 간암도 간담 습열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 대장암은 어디에서 생겨요? 대장 습열에서 생기죠. 방광암은 어디서 생겨요? 방광 습열에서 생기죠.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습열이 적체돼서 염증이 만들어지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세포가 정상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습열의 이런 비생리적인 물질 때문에 이게 바뀌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상 세포는 이게 다시 죽고 살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로지 암세포는 나는 이제 죽지는 않는다. 나 혼자 살겠다. 하고 이제 버팅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 돌연변이 이 암세포를 이렇게 청열 해독제로 투여를 해서 뭔가 괴롭혀야 되죠. 위암, 자궁암, 직장암에도. 또한 아까 림증이라는 거 얘기했죠. 림증이 방광염,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림증도 원인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습열에서 생기죠. 습열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습열을 제거해야 방광염, 특히 방광염이 심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면 뭐예요? 몸이 붓죠. 소변 분리, 부종 이런데도 유근피. 자, 부종과 관련돼서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약초를 잘 보시면 껍질들이 있어요. 껍질이 부종을 해결하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오피음이었죠. 오피음. 우리가 저거 뽕나무 뿌리 껍질, 그죠? 또 생강 껍질, 그 다음에 복령 껍질, 이런 껍질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약선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종을 치료한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금피 껍질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종을 치료하고, 부종이 치료하게 되니까 뭐예요? 소변도 편안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